환영합니다. 백세주치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우리는 영양, 운동,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유용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빵 한 조각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아침 식사로 빵을 즐기곤 하지요. 하지만 이 평범한 선택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인 저 역시 수십 년 진료 경험 속에서 매일 빵을 먹는 습관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선 빵은 대체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하얀 밀가루는 곡물의 껍질과 배아가 제거된 용량이 훨씬 줄어든 형태이지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결국 몸의 대사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장은 이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늘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빵은 밥보다 가볍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양의 흰빵이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혈당지수, GI 차이 때문인데 흰빵은 놀랍게도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하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신장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에겐 신호탄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소금과 방부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빵에는 맛과 보존성을 위해 나트륨과 인공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트리고 신장이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과로를 한다는 점입니다. 방부제와 화학첨가물은 장기적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빵 섭취량과 신장 손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은 만성 신장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강조하지요. 아직 100%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제 경험상 신장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빵을 매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빵 한 조각이 1년, 5년, 10년 누적되면 신장에 어떤 결과를 남길까요?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깎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신장은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을 초기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천연 발효빵이나 나트륨이 적고 통곡물을 사용한 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빵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금 괜찮다라는 안심이 괜찮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 섭취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죠.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아침에 드시는 빵이 정말로 몸에 맞는 음식일까요? 반문하면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만큼 빵은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그 빵 한 조각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빵이 신장에 어떤 구체적인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이 작은 습관이 정말 내 몸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일 먹는 빵 한 조각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당의 함정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빵을 한두 조각 먹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금세 허전해지고 다시 뭔가를 찾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욕 문제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혈당을 어떻게 올리고 그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밀가루는 곡물의 껍질과 배아를 제거한 이른바 하얀 가루입니다. 영양소와 섬유질은 크게 줄어들고 전분만 남아있지요. 이 전분은 체내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어 이를 낮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혈당은 또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반복되면 신장은 늘 인슐린과 대사 노폐물의 균형을 맞추느라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많은 분들이 별표 빵보다 밥이 살찐다 별표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혈당 지수를 비교해보면 흰빵이 흰쌀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가볍다고 생각하고 빵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과 혈관에는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셈이지요. 게다가 문제는 혈당 상승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불필요한 산화작용으로 손상되는 현상인데 신장의 작은 혈관과 여과 기능에 미세한 흠집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손상이 누적되면 결국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빵 섭취가 혈당을 높이더라도 신장 손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을 심화시키며 이는 결국 신장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지요. 완전히 합의된 답은 없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대체로 빵과 과자류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빵을 그냥 즐기는 걸까 아니면 습관에 끌려서 먹고 있는 걸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혈당이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피로감 졸림 식후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몸소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곧 신장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엉뚱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글루텐 프리 열풍이 일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글루텐 프리 빵 역시 혈당 지수는 크게 낮지 않습니다. 글루텐만 빠졌을 뿐 여전히 전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하다는 이미지와 실제 혈당 반응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함정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은 불쏘시개 같은 음식입니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지만 금세 사라지지요. 반면 현미나 잡곡은 장작처럼 천천히 오래 타오릅니다. 신장은 장작 같은 연료를 좋아하지 불쏘시개 같은 급격한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하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신장뿐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찾아오는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짜증스러움까지 이 모든 것은 신체가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따라서 빵이 해롭다라는 단순한 결론보다는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이 혈당을 흔든다로 인해 신장이 과부하를 받는다라는 구체적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이 이해가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빵 속에 숨은 또 다른 적소금과 방부제가 어떻게 신장을 괴롭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매일 먹는 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은은한 짠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짠맛의 출처, 즉 나트륨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흔히 라면이나 찌개, 젓갈 같은 음식에서만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빵이 별표 숨은 나트륨 폭탄 별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빵 한 장에는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2장을 먹고 간식으로 또 한두 조각 먹는다면 어느새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빵에서만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숨어있는 나트륨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더 강하게 일을 하게 되지요. 결국 장기간 반복되면 만성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빵에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소금만이 아니라 발효 조절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들은 식품위생기준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장기간 그리고 매일 섭취할 때의 누적 효과입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과 세포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나는 건강식만 한다 라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식빵 2장, 점심에도 간단히 샌드위치, 저녁에도 빵과 함께 과일을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부족한데 나트륨과 첨가물 섭취는 과다해 신장 수치가 꾸준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확신하셨지만 그 짠맛 없는 짠 음식이 바로 빵이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방부제와 신장 손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안전 기준치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나트륨 인산 연방부제가 장기적으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거니 작은 첨가물의 누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은 조용히 묵묵히 우리 몸을 정화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소금과 화학 첨가물이 신장세포에 작은 흠집을 남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는 미미할지 몰라도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그 흠집은 깊은 상처로 변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라는 말과연 사실일까요? 국을 싱겁게 먹고 젓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트륨의 큰 원천이 바로 빵과 가공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무염빵, 저염빵을 찾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빵이 표준 이상의 나트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빵은 달다 짜지 않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습관을 권합니다. 빵을 선택할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구운 저염빵이나 대체 음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엔 번거로워도 신장이 주는 보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빵 속의 소금과 방부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빵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빵과 신장 사이를 이어주는 또 다른 다리, 바로 혈압입니다. 다음에서는 빵이 어떻게 혈압을 교묘하게 올리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내일의 큰 건강,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유용한 건강관리 팁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혈압과 신장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짝꿍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영향을 받고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다시 치솟습니다. 이 관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의사들이 조용한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먹는 빵 속의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이 이 악순환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동시에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붙잡아두려 하지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를 3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OMILLIMETEROFMERCURY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OMILLIMETERYMEICURY는 작아 보이지만 뇌졸중 위험을 14%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9%나 낮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빵은 은근히 이 변화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빵 속 나트륨은 우리가 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형태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무뎌져 짠맛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모르는 사이에 매일 혈압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실제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생 짜게 먹지 않았다며 자신은 고혈압 위험이 없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늘 150 이상을 오르내렸고 신장 수치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침마다 토스트 2장, 점심에 햄 샌드위치, 저녁에는 빵과 함께 스프를 드셨던 겁니다. 국물은 싱겁게 드셨지만 결국 빵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빵을 줄이고 2달 뒤, 혈압은 안정적으로 130대에 들어왔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빵 섭취와 고혈압의 직접 연관성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빵의 나트륨 함량이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빵은 섭취 빈도가 높기 때문에 누적된 나트륨량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지요. 진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꾸준히 먹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신장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내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런데 빵 같은 나트륨 많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이 시스템이 교란되어 신장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원사의 호스처럼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돗물을 계속 세게 틀어놓으면 호스는 터지거나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심장은 마치 낡은 호스처럼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무시하면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조치를 취하면 신장은 기뻐합니다. 빵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빵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혈압은 다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연결고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의 습관 속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가 신장 손상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빵이 당뇨를 부추기고 그것이 어떻게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뇨와 신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흔히 눈발 신장을 당뇨 합병증의 3대 표적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빵 한 조각이 혈당을 흔들고 그 작은 파도가 결국 신장을 향해 거대한 쓰나미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빵 속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은 쉽게 조절되지 않고 결국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상태 즉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장은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더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잃고 작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성 신증이라 불리는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 초기에는 신장이 오히려 가다 여과를 합니다. 쉽게 말의 엔진이 과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 것이지요. 환자분들은 이때 아무 증상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과부하가 쌓이면 결국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지고 단백뇨가 나타나며 말기에는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빵 한 조각이 직접 신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혈당을 흔들고 그 혈당이 신장을 공격하는 2단계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여성으로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빵순이 가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하루도 빵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뇨가 진단되었고 몇 년 뒤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설마 빵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라는 환자의 말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일부는 빵 자체보다는 총 칼로리와 생활 습관이 더 큰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정제 밀가루와 나트륨이 결합된 빵이야말로 당뇨와 신장 질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지요. 진실은 양쪽 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전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빵을 자주 먹는 환자일수록 혈당 조절이 어렵고 신장 합병증이 빨리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는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혈당이 높아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지요.
신장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통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한 게 없다 안에 매일 무심코 먹어온 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는 빵을 통곡물로 바꾸면 괜찮지 않나 라는 논의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곡물빵은 혈당 반응이 다소 완만하긴 합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곡물빵도 탄수화물이고 혈당 지수는 여전히 중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덜 해롭다이지 안 해롭다는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빵, 혈당, 신장이라는 세 개의 고리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빵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당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신장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별표 빵만 좋아한 70대 환자의 이야기 별표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동네에서 빵을 너무 좋아한다 해서 별명이 별표, 빵 할머니 별표였지요. 키는 작고 늘 단정한 옷차림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지만 건강검진표를 펼쳐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정도였지요.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은 식빵 2장에 커피,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 저녁도 식사 대신 빵과 과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기름기 있는 음식도 안 먹고 고기도 줄였으니 건강하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이미 높았고 혈당도 경계 수준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살짝 나빠져 있었지요. 저는 그때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빵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빵이 그렇게 해롭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빵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주식 중 하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양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또 다른 음식과 균형 없이 빵을 주식처럼 먹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몇 달 뒤 환자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피곤함이 심해지고 발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나타났고 신장 기능은 더욱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놀라워하던 환자분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차분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혈당을 흔들고빵 속 나트륨과 방부제가 신장을 압박하며 그 과정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은 통곡물빵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곡물빵이라 해도 여전히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나트륨과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조금 나은 선택은 될 수 있어 도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 제가 강조했던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던 습관을 줄이고 다른 식품과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현미밥이나 보리밥 같은 작곡류 채소와 두부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2달쯤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부종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례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빵이 아니라 총 칼로리와 운동 부족이 문제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들을 만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빵과 신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빵이 밥을 대신하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쌀밥과 채소 곡물과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빵과 가공식품으로 식단이 바뀌면 신장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야 합니다. 마치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 환자분의 사례는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의 빵이 당장은 별일 없을 것 같아 도 몇 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빵 환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그 습관을 다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한 빵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름만 바뀐 빵이 정말 안전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흰 빵은 몸에 안 좋다니까 난 통밀빵만 먹어요. 잡곡빵이니까 괜찮겠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큰 착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통밀빵이나 잡곡빵은 흰빵에 비해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과 미네랄 함량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장에 무해하다, 후이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첫째, 많은 건강빵, 후이는 실제로는 정제 밀가루가 주성분입니다. 포장지에는 통밀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지만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흰밀가루가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통밀은 별표 첨가물 수준, 별표에 불과한 셈이지요. 이런 빵을 매일 먹는다면 흰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통밀이나 잡곡이 들어있다고 해도 여전히 나트륨과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건강빵이라고 해서 소금을 빼거나 첨가물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저염빵에도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발효조절제나 인산염 같은 성분이 들어가 신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반응입니다. 통곡물빵의 혈당지수, GI는 흰빵보다 낮지만 결코 낮은 음식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여전히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매일 누적되면 신장은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건강빵은 흰빵보다 덜 나쁘다, 일뿐 좋다는 아닙니다. 이 작은 차이를 간과하면 오히려 나는 괜찮다 라는 착각 속에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해롭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흰빵을 끊고 통밀빵만 먹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1년 뒤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악화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건강식으로 바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빵이라고 해도 결국 빵입니다. 신장에는 여전히 큰 짐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곡물 섭취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완화하고 미네랄이 대사 균형을 돕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지나친 통곡물 섭취가 오히려 칼륨과 인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건강식도 상황에 따라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제과점에서는 별표 천연 발효빵 별표를 내세우며 건강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발효종을 사용하고 설탕을 줄였다고 광고하지요. 물론 이런 빵은 소화가 더 잘 되고자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탄수화물 나트륨 첨가물이 존재합니다. 즉 조금 낫다일 뿐이지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빵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 안심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몇 년 뒤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정말로 빵이 좋아서 가끔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반복적으로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즉 빵은 특별한 날의 즐거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빵은 착각일 수 있다. 이름에 속지 말고 성분과 빈도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맛있고 즐거운 식탁을 만드는 방법 바로 별표 빵 대신 택해야 할 식단 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빵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수십 년 동안 빵이 아침 식탁에 자리 잡아 왔는데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신장을 지키려면 빵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은 잡곡밥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콩을 섞은 잡곡밥은 정제 밀가루와 달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중요한 점은 잡곡밥은 소금이나 방부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곡물을 씻어 밥솥에 넣고 지으면 되니까요. 소박하지만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한 아침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 달걀찜과 브로콜리 같은 조합입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신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합니다. 물론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이라면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겐 오히려 근육 유지와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국, 김치나물 같은 음식은 신장이 싫어할 것 같은 짠맛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소금을 줄여 담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과 효소는 장을 돕고 장 건강은 다시 신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연구에서는 적당히 염분을 줄인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신장 수치 개선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고구마와 감자 같은 뿌리채소입니다. 뿌리채소는 천천히 에너지를 내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빵처럼 금세 배고프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분은 칼륨 수치를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빵 대신 아몬드 몇 아로드 두세 개 사과 반쪽을 드셔보십시오. 처음엔 허전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장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견과류 속 불포화지방산은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서양의 일부 연구에서는 별표 지중해식 식단 별표이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올리브유, 생선, 통곡물, 견과류가 중심이 되는 식단이지요. 놀랍게도 이 식단은 우리 전통 한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름진 빵 대신 가볍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신장 건강에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빵을 줄이고 대신 라면, 떡볶이 같은 가공식품을 선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별표 자연에 가까운 음식 별표를 택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화학물질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곡물과 채소 단백질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메뉴를 바꾸는 건 새로운 인생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빵 대신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신장은 그날 하루를 한결 편안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빵으로 채운 하루는 신장을 갉아먹지만 잡곡밥과 채소로 채운 하루는 신장을 쉬게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빵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빵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햄, 치즈, 버터 같은 재료가 신장을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드는지 바로 다음 섹션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빵 자체만으로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빵과 함께 먹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토스트에 발라먹는 버터, 점심 샌드위치 속 햄과 치즈, 오후 간식으로 곁들이는 달콤한 잼. 이 모든 조합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빵에 습관적으로 바릅니다. 그러나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 고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가린 역시 인공적으로 경화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단순위 빵 플러스 버터의 조합이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에도 이중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다음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샌드위치에 빠지지 않는 단골 재료지요. 그런데 이 가공육에는 방부제로 쓰이는 인산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장기적으로 혈액 속 인수치를 높여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인수치 상승은 뼈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줄이고 대신 햄을 선택하는 데에는 신장 건강에 있어 오히려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나트륨이 높습니다.
특히 가공치즈는 소금 함량이 상당히 높아 신장을 압박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즈를 자주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과 인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잼이나 초콜릿 스프레드까지 곁들여 보십시오. 혈당은 더 빠르게 치솟고 인슐린은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와 비만 위험이 올라가고 신장은 고혈당으로 인한 손상을 받습니다. 즉, 빵과 달콤한 스프레드의 조합은 신장에 있어 3중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식빵 2장에 버터와 잼을 바르고 점심에는 햄 샌드위치, 저녁은 치즈와 와인을 곁들이는 식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높고 당뇨가 진행되었으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검사상 인수치가 높아졌고 단백뇨가 심해져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아서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조합이 직접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는 적당한 치즈 섭취는 뼈와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공육고 지방고 나트륨 음식이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별표 빈도와 습관 별표입니다. 가끔 즐기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건 신장에 위험한 습관이지요. 조금은 색다른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빵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음식은 꼭 해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구운 채소 같은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신장과 혈관을 돕습니다. 즉 문제는 빵 그 자체보다 빵과 무엇을 함께 먹는가에 따라 신장에 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조합 빵 플러스 버터빵 플러스 햄빵 플러스 치즈빵 플러스 잼이야말로 신장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식탁에도 이런 조합이 매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신장이 주는 놀라운 보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낼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택을 바꾸면 신장은 분명히 회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물론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나 중등도의 손상이라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에 휴식을 주고 기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늘 빵을 먹던 분이 하루에 2번 중 1번만 잡곡죽으로 바꾼다고 해보십시오. 단 하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 달이면 15끼, 1년이면 180끼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신장은 부담을 덜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제가 한 장은 현미죽으로 잼 대신 삶은 달걀 하나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10 이상 내려갔고 단백뇨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게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식단에서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 채소, 견과류로 일부 대체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걸 다 바꾸라, 가 아니라 조금씩 바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은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보다는 커피, 주스, 심지어는 달콤한 음료로 갈증을 채웁니다. 그러나 신장은 맑은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맑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큰 안도를 얻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나트륨 섭취를 줄인 환자분들의 수치가 몇 달 만에 호전되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생활 습관 변화로 신장 기능이 크게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식습관 변화와 체중 관리, 운동이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를 시도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 대신 잡곡밥, 잼 대신 달걀커피 대신 물, 이 세 가지 선택만 바꿔도 신장은 매일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몸이 덜 붓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신장은 마치 오래된 집의 배수관과 같습니다.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매일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 기름기를 덜어주면 배수관은 더 오래 버팁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배수관을 지키듯 신장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회복을 만든다. 오늘 저녁 한 끼, 내일 아침 한 끼의 변화가 쌓여 내년 이맘때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의사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빵과 신장 손상의 관계 과연 어디까지 명확히 밝혀졌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의견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빵은 혈당을 흔들고 나트륨과 첨가물이 신장을 압박하며 고혈압과 당뇨를 통해 결국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와 연구자들은 모두 이 주장에 동의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을 보겠습니다. 일부 내과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빵이 신장을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빵만이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이 문제다. 총 칼로리 섭취와 운동 부족이 더 큰 원인이다. 빵은 단지 많은 음식 중 하나일 뿐이다. 즉 빵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빵을 즐겨도 신장 수치가 안정적이고 반대로 빵을 거의 먹지 않아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신장 전문의 일부는 빵이야말로 현대인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첨가물을 동시에 포함한다. 섭취 빈도가 높고 아침, 간식, 야식 등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노년층은 특히 밥 대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빵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별표 습관성 위험 요소 별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두 입장이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임상의사들은 단순히 빵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별표 당신에게 이 빵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별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환자마다 체질생활 습관질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의 학문적 논쟁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곡물 섭취가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완화하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지나친 통곡물 섭취가 칼륨과 인수치를 올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같은 통곡물빵이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로울 수 있지만 이미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학자들이 아직도 다투고 있는 부분은 우리 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로부종혈압 상승 단백뇨 같은 작은 신호들은 연구 결과보다 훨씬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서양에서는 빵이 주식이고 동양에서는 밥이 주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한국인 노년층에 적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많습니다. 여기에 빵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누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지요. 이런 점은 연구 논문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확실한 건 없다. 그러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빵을 줄인다고 신장이 손상될 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빵을 습관적으로 계속 먹다가 신장이 손상된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기 때문에 논문에서 답이 나오길 기다리다 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바로 별표 오늘부터 바꾸는 첫걸음 별표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우리에게 언제든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빵과 신장의 관계를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제 밀가루가 혈당을 흔들고 빵 속 나트륨과 방부제가 신장을 압박하며 고혈압과 당뇨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통해 결국 신장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빵이라는 착각 예상치 못한 음식 조합의 위험작은 선택의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관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돌봐주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지만 동시에 조용히 회복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식탁에서 빵 대신 따뜻한 현미죽을 선택해 보십시오. 커피와 함께 먹던 잼 토스트 대신 삶은 달걀과 사과 반쪽을 곁들여 보십시오. 습관처럼 먹던 샌드위치 속 햄을 빼고 구운 채소와 올리브유를 곁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신장을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던 분들이 몇 달 후 밝은 얼굴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붓기가 빠지고 피곤이 줄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물론 변화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마음 오랜 습관 편리함을 내려놓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내일의 신장이 조금 더 편안히 일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변화를 선택한 환자들은 대부분 그 보상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심되었습니다. 신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조용한 평화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줄이는 선택이 내년 이맘때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빛 속에서 빵 대신 따뜻한 현미죽을 떠먹는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 신장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